아하하하.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김바라 톡톡입니다. 오늘도 뭐 시장이 엄청난 강세장이었죠. 뭐 지수가 빠지는 건 지수가 이제 좀 그렇게 그냥 뭐 강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빠져서 그러죠. 가상화폐나 셀트리온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엄청난 버블 상황이고, 그리고 무슨 뭐 노무라 증권 막 욕하잖아요. 노무라 증권. 이게 제대로 된 증권사예요. 우리나라 증권사는 다 개쓰레기다. 왜냐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못해요. 왜? 욕 뒤지게 먹으니까. 그냥 일반 투자자라고 사칭하고 있는 투기꾼들, 그들이 셀트리온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소송을 걸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쌍욕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는 몸살이는 거고, 다른 나라 증권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자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필요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 때릴 수도 있겠지. 왜? 이게 너무 비싸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싸. 거품이 껴있어. 그럼 공매도 때리면 이거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기꾼들은 이런 세력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큰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들은 맨날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가치 분석을 안 하고 환상에 품어져서 주식을 사고 보유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얘기한 게 뭐 8만원인가 7만원인가 뭐 이제 가치를 해갖고 셀트리온 뭐 이거 이야기 했었죠. 근데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 10만원 11만원 할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이게 5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한 7, 8만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9만원 왔었죠. 그 당시에 이제 봤던 분들은, 이제 셀트리온 10만원, 15만원 때 봤던 분들은 이렇게 가는데 하면서 이제 소외감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투자란 말이에요. 셀트리온 가치는 이거밖에 안 돼요. 2019년에 영업이 가이던스 잡혀 있는 게 단기 순이익이 7천억, 8천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2배씩 성장을 해요. 막 50%씩 성장을 하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셀트리온 시총이 37조란 말이에요. 현대차는 1년에 5조를 버는데 시총이 뭐 30조 뭐 이러고 30몇 조 이런. 셀트리온이 더 비싸, 현대차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거품이다. 가상화폐나 똑같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는데 셀트리온은 가치가 있죠. 그럼 가상화폐를 할 바에는 셀트리온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빠지니까 지수가 이제 밀리는 건데,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대장이라고 보면 바이오 섹터는 전체적으로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한 2월이나 3월 그 시점에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바이오 전체적으로 10% 넘는 폭락, 한 20% 넘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한가는 모르겠고 한 20% 넘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바이오 전부 다. 그럼 이때 이제 변동폭이 막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지수도 막 춤을 출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빠지면서 바이오가 지금 시총 상위 코스닥에 지금 뭐 10종목 중에 7개가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이미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싼데, 코스닥은 굉장히 싼데 바이오만 비싸단 말이에요. 이 바이오가 이제 IT 기업이나 뭐 이런 데로 시총 상위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지수는 뭐 15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지금은 이 셀트리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지수는 정상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진다고 하락장이 아니고 약세장이 아니에요.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제대로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그게 이제 건전한 장이고 제대로 된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가 밀린다 그래도 계속 상승장이에요. 막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2% 하락할 때 우리 계좌는 2% 오르죠. 바이오 안 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오에 소외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찾아가면서 이제 계좌가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흐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럼 댓글을 한번 보고 오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뭐 가상화폐 이거 영상 하나 올렸더니 난리 났어요. 앞으로 겁나 달리고 싫어요. 이거 다 먹었어. 이거 가상화폐 이거 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무너지면 이제 뭐 증시는 이제 뭐 더 폭발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가상화폐 이 댓글 둘러보기 이거 한번 보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자고요. 자, 그 전날 올렸던 거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RX 여기에서 이제 핵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었죠. 슈라님 요즘 뭐 계좌가 좋아지고 있다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계세요. 이제 조만간 조정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도 이제 우리 6월달 9월달 경험을 했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때보다 더 나은 상황일 거다. 왜? 리딩하는 제가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회원분들 계좌는 더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올리셨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홍덕님은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문숙님 주식에 들어간 지 2개월 조금 넘은 초보입니다. 기준을 잡아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회원이라서 카페 가입만 하고 활동을 못하지만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올리셨네요. 잘 보았어요. 잘 보았습니다. 다 이런 이야기네요. 제 영상 보고 바른수대 마인드를 잡았대요. 이제 마인드를 잡았으면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주식 처음에 어떻게 접하나요? 뭐 그냥 증권계좌 만들어서 시작하면 되겠죠. 네이버 박사님께 여쭤보세요. 뭐 댓글은 뭐 별로 달린 게 없고 가상화폐 영상에 달린 댓글은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은 이 댓글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좀 핵심을 짚는 그런 부분에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살펴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모멘텀입니다. 자, 2032년까지 이제 원전 수주. 사우디에서 이제 뭐 굉장히 원전에 대한 투자를 뭐 100조 원 규모 크게 합니다. 사우디에서 이게 100조 원 규모가 맞을 거예요. 좀 잊어먹었는데, 시간에 대해서 잊어먹었는데 10조 원은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2032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한 13년 뭐 이렇게죠. 장기적인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전 관련주들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 4차 산업에 빠져 있어서 이쪽은 아예 쳐다를 보고 있지 않는데, 이제 장기 수익 10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쪽을 이제 매집을 해서 이게 움직인다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정책과 상반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태양광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 원전 줄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원전 주식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갖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공기를 좋게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중간에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돈이 없어서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아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도 반겨야죠. 당장 뭐 우리가 뭐 한국전력 갖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국전력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악재가 계속 난무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정책에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원전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는 이상 굉장히 소외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소외되어 있으면 점점 싸지는 거죠. 계속 싸진다.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골파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이제 누적 수익률을 계속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면 한 2, 3년 후부터 이제 터닝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상승이 길게 오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변동폭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평가가 극심한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자, 사우디에서 2032년까지 원전에 100조를 투자를 해요. 사우디 왕세자하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친한가 봐요. 좀 뉴스를 살펴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었고, 이 왕세자에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한테 찔러주겠다. 우리랑 같이 기술 수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체결된 게 없어서 조용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랍에미리트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원전 수출했었고, 이 왕세자가 사우디에 잘 말해줄 테니 우리나라에 이제 친구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언론 보도도 됐었고. 이게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이게 영상 만든 지가 저번 주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아랍에미리트의 칼둔 행정청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궁규 장관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둘이 쏙닥쏙닥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한국전력 여기 자회사를 보면 한전 KPS가 있고요. 한전기술 있죠. 근데 한전 KPS는 한전기술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고평가입니다. 이게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주가 계속 만들어주고 뭐하고 하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고가권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고평가 해소는 이게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 차트인데, 이제 이거는 뭐 엄청난 고평가였다는 거죠. 이거 뭐 지금 셀트리온 자리였어. 셀트리온 자리. 과거에 뭐 2009년도에는 이건 이제 셀트리온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자리에서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다가 이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빠졌는데 아직도 고평가야. 아직도 고평가인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파동이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게 뭐 사우디 관련 그런 원전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지금 자리에서 한 30-40% 빠져도 아직 저평가 구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실적에 받쳐 고평가를 해소하는 거는 고평가 해소. 이제 실적이 폭발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돈을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고평가가 해소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빠져서 고평가 해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고평가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단기 대응만 해야지 장기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종목이 고평가고 모멘텀도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문제가,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한번 파동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슈팅이 한 45,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수익 먹자고 이거 뭐 진입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 아래에서 이제 주봉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올 건데, 슈팅이 나왔다가 한 35,000원 부근이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한 5만원 부근까지 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눌렸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뭐 뉴스가 나온다든가 이 위에서 뉴스가 나온다든가 하면 이런 구간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한 6개월 후나 1년 후에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아니면 이 윗자리에 놓인다 그래도 이 위에 갖다가 눌리게 되면 한 35,000원 부근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지금 24,000원인데 결론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런저런 뉴스가 이제 터지게 되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목표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평가 구간까지 보면 되겠죠. 어디까지? 한 10만원까지. 한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근데 한전 KPS보다는 한전기술이 더 나아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반등이 한 6만원 구간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봐야 한 40% 50% 구간이죠. 이런 수익은 버리자고. 이런 짜잘한 수익은 먹어서 뭐해. 그쵸?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골프하게 나와서 2만원 밑으로까지 내려와 준다. 뭐 3만원 밑에까지 내려와 준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땡큐인 거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진입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한전 KPS는 이제 지금 PBR이 2.3배예요. 아주 고평가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1배. 그럼 아직 기업 가치가 더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더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기억해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될 건 뭘까? 한국전력. 그냥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세요. 이거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만원짜리가 3만원에 지금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35,000원에. 이게 만약 3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지는 거죠. 야, 볼 것도 없이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한 3만원에서 4만원 구간에 바닥이 잡힐 걸로 보여요. 이 자리에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면 이제 터닝을 해서 이거는 이제 6만원 이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거의 이거는 한국이 망하지 않나 거의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는 자 경제위기 말고는 거의 나오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방으로 지금 맥시멈으로 봐봐야 한 20-30% 20-30%도 빠지기가 어렵죠. 거의 한 10% 15% 이상 빠지기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좌에 좀 베이스를 잡아놓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계속 모아가려고 포지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해볼만 하고요. 일단 문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 이걸로 이제 고밸류는 지금 대부분 해소가 돼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꼭대기에서, 거의 한 70% 80% 빠졌으니까 해소가 되었고, 이제 한국전력의 경우는 역사적인 저밸류를 받고 있죠.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가장 싼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고, 가치주 대장이에요. 한국전력은 가치주 대장이다.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싼 이유가 그냥 소외돼서 싼 거지, 지금 뭐 4차 산업 다 이런 버블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싼 거지, 한국전력이 이렇게 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사모으면 계좌 안정성도 높아지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수익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또 매년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비중을 확대를 해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만 세우면 되겠죠. 자, 모멘텀이 입혀주면 지금 이제 밸류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을 보면 2018년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예요. 근데 이 가이던스가 맞는지는 실적을 까봐야 알겠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제공하는 전기세 인상, 이런 부분들이 아마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나 내년에. 네, 아마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멘텀이 작은 것만 붙어도 한전은 굉장히 좀 반등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제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아서 소화하는데 기간이 필요해요. 한 1, 2년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기업 공급 전기 요금 인상이나 원전 수출 모멘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뭐 사우디에 이제 원전 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급 계약 체결되고 뭐 이런 모멘텀이 입혀지면 300% 500%는 3, 4년 안에 나올 수 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10년 보면 저는 10배 정도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전력은 3만원에서 한 30만원 40만원 간다 그래갖고 한국전력이 비싼 구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실적이 계속 누적이 된다 그러면 10년 후를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둬야 되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살펴보면 조만간 이제 사우디에서 1.4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이게 국제 입찰을 진행을 해요, 사우디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국제 입찰을 진행을 하면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주,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나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을 했었던 적도 있고, 야, 한국 거 써보니까 좋더라. 친구인데 친구한테 가서 툭툭 찌르면 뭔가 나오겠죠, 떡고물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호재성 뉴스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수주를 하나도 하지 못할 가능성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원전 수주를 한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지만, 이제 뭐 이 수주의 이제 뭐 전면에서 나서는 건 이제 뭐 거의 한국전력이 되겠죠. 이거 봐야 되고, 이제 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매년 실적이 플러스 되어 나올 테니까, 이제 몇 개 없는 유틸리티 기업, 그러니까 유틸리티 기업이 이제 뭐 원전 기업들 말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기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해외에 보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 전시들 보면 이 유틸리티 기업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어. 해외를 보면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좀 안 좋아요. 고밸류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꼭지를 잡아가는 흐름들이 좀 예전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거품이 좀 더 확대된 거고,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이 이제 바닥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수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한국은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거의 꼴찌란 말이에요. 꼴찌. 제일 안 좋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왕따되고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냐면, 이게 수주가 2032년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우디만 진행이 될 거냐 보면, 사우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기름값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이제 기름 뽑아내는 데들이 이제 제2의 두바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사우디가. 그럼 이제 돈이 많아. 이제 유동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건 원전이에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2의 사우디가 또 나오고, 또 그 제3의 사우디가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게 보면 신흥국, 이제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쪽에서 이제 수주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돈이 없으니까,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인프라를 빨리 갖추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전이야. 그러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으로 가는 거고, 신재생 같은 경우는 선진국 쪽으로 계속 돌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쪽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이 많아지면 이런 인프라를 갖추겠죠. 전기세 싸고, 또 이제 뭐 5G 뭐 이런 거 갖춰갖고 데이터 빨리빨리 받고, 이런 인프라들은 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무거운 종목, 이제 한국전력같이 무거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으로 수익금을 모아가고, 자, 관련 기업들을 10년 장기 포지션을 계획을 해보면 이제 좋을 듯 하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씩 쌓아서 그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쌓아서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수익금 보유량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계좌 자금 대비 지금 맥스 한 5% 10% 정도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이미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두 개 있어요. 한국전력하고 뭐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건 이제 종목 오픈할 수는 없고. 자, 한국전력을 기준으로 기술력이 좋거나 모멘텀이 있는 저평가 가치주들을 이렇게 섞어서 모아주면 지금 굉장히 저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절대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제 뭐 주도주 부상하는 종목들,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그 구간에서 뭐 100% 200%가 빨리 나와요. 금방 나온다. 전부 눈이 이쪽으로 돌아가. 왜? 바닥에서 10% 20%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쳐다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이 주도주들은 뭐냐면 바닥에서 100% 200% 상승, 100%에서 한 300% 정도 상승해 있는 구간에 이제 주도주가 부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100% 200%가 빨리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0%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200% 튀어버리면 이게 몇 프로 올라가는 거야? 1200%라고. 300% 수익 보고 있는 구간에서 200% 튀어버리면 이게 따블에 따따블이니까 어떻게 돼요? 1200%라고.
이게 100% 올라가면은 600% 되고, 어제 200% 올라가면은 1200%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전력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00% 200% 올라가 있는 구간에 예를 들어 그 위치에서 이제 10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이 인내한 기간 동안 남들은 이거를 빨리 예를 들어 1년의 수익을 만들었다. 근데 2년의 수익을 만들었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리가 펴져서 이 수익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복리 개념을 모르면 지금 당장 많이 움직일 것들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더 단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무조건 깔고 가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한국전력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3년, 5년 지나면 뭐 영상으로 다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예측이 맞는다 그러면 큰 수익을 만들어놔져 있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유틸리티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한국전력을 기준으로 이제 기술력이 좋거나 모멘텀 있는 저평가 가치주들을 섞어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시점, 이제 이게 수주를 직접적으로 받으면 이제 거품이 한번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지겠죠. 거품이 무너지고 나서 구간부터 이제 매집 구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메이저들이 매집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입혀지는 시점부터 굉장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수익을 산출해낼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시점인데 그 시점은 이미 바닥을 지나간 시점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지금 가치로도 저평가 구간인 종목들을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지금 유틸리티 기업들은 저평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 파워라는 이 원전 수출, 이 전담 민간 기업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파워에 지분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추려봤는데, 지분을 가진 기업들 중에 제가 순위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자리 측면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뭐 일진파워, BHI, 그리고 우리기술 정도. 근데 우리기술은 조금 부실해요. 여기서 제일 탑픽은 한 BHI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완만하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일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입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려본 게 이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탑픽은 한국전력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중소형주 탑픽은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 여기 이제 까진 종목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는 나오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큰 뭐 수익 기대치를 가지려 그러면 잘 찾아봐야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아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물량을 모아가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 수익금을 모아가던 트레이딩을 동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관심 가지고 운영해보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세월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도전적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지금 당장이야. 그러니까 맨날 가상화폐만 보는 거죠. 가상화폐 인구가 한국에 300만이면 이 중에 거의 한 7, 80%는 30대, 20대에서 40대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못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보니까 무슨 뭐 한 3달 전에 5달 전에 한 사람들 보니까 막 300% 500% 막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거야. 1000만원 박아놓으면 5천만원 되고 막 이래. 500만원 박아놓고 1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돼요. 자녀분들이 있으면 진짜 투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자식들과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복리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그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평생 일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부자야. 원래 먹고 살만해. 원래 자산이 자산 뭐 한 20억 30억 있어가지고 지금 이건 가난한 겁니다. 이건 뭐 내 노후 준비밖에 안 돼요. 20억 30억 갖고는 그냥 먹고 쓰는 거. 내 자녀한테까지 돌아갈 돈이 없단 말이야. 내가 뭐 100억 뭐 한 100억에서 한 500억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자산가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일 하고 아무거나 하고 살면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냥 일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진짜 지금 세상은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래서 진짜 투자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고 경제교육이라는 게 돼야 돼. 우리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년 플랜을 짜놓고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라는 부분을 잡아놓고 관심을 가져서 10년 후에 계좌를 딱 까보자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했던 그런 것들을 까보면 이제 한국전력은 지금부터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제가 이제 매매 데이터나 수익을 쌓아가고 어떻게 보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수익을 어떻게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몇 년 후에 확인을 해보면 매년 그 수익이 복리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4차 산업 그리고 무슨 뭐 미래에 대한 무슨 뭐 그 뭐야 뭐라 그래야 돼 고령화 사회 뭐 고령화 사회에 이제 뭐 되는 게 이제 바이오죠. 4차 산업 되는 게 무슨 뭐 로봇 뭐 5G 뭐 이런 것들이고 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만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트에 섞어서 물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장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산의 일부는 이런 쪽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면서 여기에서 수익을 내면서 계속 수익을 덜어서 점점 가치주 그리고 은행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갈수록 금리가 4% 올라가면 금리가 4% 이상 되면 이제 은행 적금도 슬슬 들어야 돼요. 은행 적금이 아니고 뭐라 그래 장기 적금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일반 적금 뭐 금리가 딱 이제 그 고정금리로 나와 있는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 되는 상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 이쪽으로 자산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 본 것들을. 그럼 어떻게 돼? 안전성 계속 확보되고 마인드 관리되고 투자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은행금리가 무슨 뭐 1% 뭐 2% 이럴 때는 하면 안 돼요. 예금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앉아서 돈 까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만간 4% 7% 이런 금리 상품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지나면.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에서 이제 비중을 줄여가 이쪽으로 자산을 좀 이동을 시켜놔야 된다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럴 때 계좌 안전성을 키워주면서 내 계좌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기업들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자. 자, 오늘 영상은 이만 하고요. 제가 가상화폐 여기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 영상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이제 뭐 욕하는 댓글들 그리고 이제 뭐 코인충이라 그래가지고 가상화폐 매매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사람들 뭐 별놈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쵸? 그 사람들이 써놓은 댓글들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내일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상화폐 제가 이제 가상화폐 영상 찍은 거 그 댓글들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내일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032년까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이 수주 같은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이제 그러니까 실적 등을 이제 장기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유틸리티 기업들 그 지금 안전한 가치주들 주가가 빠진다고 안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모아가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은 이제 세울 때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은 준비해봤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다른